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도 잔혹했던 여인, 문정왕후. 그녀를 수식하는 말은 많지만 가장 소름 끼치는 진실은 그녀가 권력을 위해 인륜이라는 최후의 방어선마저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점입니다. 자신을 왕비로 만들어준 집안 어른을 사형대에 세우고 십촌 형제이자 의붓아들인 왕을 독살했다는 의혹. 심지어 자신의 친아들마저 손찌검하며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 여자의 야망 앞엔 인륜도 없었습니다. 오늘은 요즘 상식으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기괴하고도 막장 같은 조선 중기 왕실을 둘러싼 파평윤씨 가문 핏빛 가계도의 실체를 파헤쳐 봅니다. 1517년 중종의 첫 번째 계비 장견광후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만에 15세의 처녀가 궁으로 들어옵니다. 파평윤씨 가문의 여식, 훗날의 문정왕후입니다. 그런데 이 혼례는 시작부터 기괴했습니다. 문정왕후에게 장견광후는 부친의 팔촌 남매인 삼당 고모였습니다. 즉, 문정왕후는 자신의 삼당 고모가 죽은 자리에 들어가 삼당 고모부였던 중종의 아내가 된 셈입니다. 이 기이한 입궁을 설계한 인물은 바로 장견광후의 친오빠였던 유님이었습니다. 유님은 친여 동생이 죽자 가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구촌 조카인 문정왕후를 왕비로 밀어 넣었습니다. 유님은 문정왕후의 아버지 윤지임과 팔촌 형제 사이로 그녀에겐 구촌 아저씨였습니다. 당시 팔촌이네는 상복을 입어야 하는 유복친이라 부르며 가까운 친척이었지만 유님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인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훗날 자신의 목을 겨눌 칼날이 되어 돌아옵니다. 문정광후는 입궁 후 무려 17년 동안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딸만 셋을 낳는 동안 그녀는 철저히 자신을 낮췄습니다. 삼당 고모였던 장견광후의 아들이기에 자신에게는 십촌 형제이면서 동시에 남편의 아들인 세자 인종을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그녀는 이 기묘한 관계의 아들에게 환심을 사야만 자신의 노후가 보장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1534년 음력 5월 22일, 새는 나이로 34살의 늦은 나이에 문정왕후가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훗날의 명종입니다. 이 탄생은 조선의 비극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자 문정왕후의 눈빛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제 십촌 형제이자 의붓아들인 인종은 보호해야 할 세자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 앞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1545년 명종이 즉위하자 문정왕후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자신을 왕비로 만들어준 은인이자 구촌 아저씨인 유님을 역모로 몰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을사사화입니다. 자신을 왕비로 만들어준 집안 어른을 죽이는 것은 폐륜이었으나 그녀는 권력을 위해 집안 어른을 과감히 도륙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명종이 즉위하기 전 인종이 왕위에 있던 짧은 8개월 동안 문정왕후의 가식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인종을 수시로 찾아가 우리 모자를 언제 죽일 거냐며 협박 섞인 통곡을 퍼부었습니다. 효심 깊은 인종은 계모가 주는 이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야사에 전해지는 인종 독살설은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평소 자신을 구박하던 계모 문정왕후가 어느 날 전례 없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인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정성스레 준비했다며 떡 한 접시를 내놓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친절에 감격한 인종은 그 떡을 먹었고 얼마 지나지 않은 1545년 음력 7월 1일 30세의 나이로 급사하고 맙니다. 친아들 명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명종은 그저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문정왕후는 명종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너는 내가 아니었으면 왕이 될 수 없었다며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심지어 다 자란 임금의 뺨을 때리거나 회초리로 종아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신하들 앞에서 위엄을 지켜야 할 왕을 사가 자식처럼 다루며 철저히 짓밟은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친동생 윤원형을 영의정의 자리에 앉혀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임금의 외척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며 백성들의 고열을 짰고 나라는 병들어갔습니다. 명종은 어머니와 외삼촌의 기세에 눌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명종이 평생 앓았던 마음의 병인 심혈증은 결국 어머니가 준 지독한 스트레스의 결과물이었습니다. 1565년 음력 4월 6일 권력의 정점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 같던 문정왕후도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63세였습니다. 평생을 불교에 귀의하며 자신의 업보를 씻으려 했지만 그녀가 떠난 자리는 폐허와 같았습니다. 그녀가 목숨보다 아꼈던 권력은 그녀의 죽음과 함께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권력은 부모 자식 간에도 나눌 수 없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문정왕후는 권력을 위해 3당 고모부였던 남편을 이용하고 아버지의 유복친이자 은인을 죽였으며 친아들의 영혼까지 망가뜨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며 그녀가 얻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조선 역사상 가장 화려했지만 가장 서늘했던 왕비, 문정왕후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역사 비화도 함께 해주세요.